고대 이집트 기원전 6000년부터 기원전 시작의 도시 계획. 고대 이집트에서 도시 계획을 사용한 것은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입니다. 고대 유적지는 대개 단편적으로만 남아있고 많은 고대 이집트 도시는 원래 형태 이후로 지속적으로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특정 기간 동안 이집트 도시의 일반적인 디자인에 대해 실제로 알려진 바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대부분의 도시를 누 또는 디미지라고 불렀습니다. 누는 일반적으로 멤피스와 테베와 같이 자연스럽게 성장한 계획되지 않은 도시를 나타내는 반면 딤진, 정착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획에 따라 배치된 도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도시의 고고학적 증거는 에올라한, 디엘 엘메디네 미테마르네에서 가장 잘 보존되고 가장 철저하게 발굴되었지만 다른 유적지에서도 도시 계획에 대한 주장이 존재합니다. 왕조 이전 시대, 신석기 시대가 시작된 기원전 6000년경 이전에는 이집트 정착촌의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정착촌은 매우 작았고 건물은 갈대와 같은 부패하기 쉬운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영구적인 구조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남은 유적지는 도시 계획의 증거를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장 초기의 왕조 이전 정착지는 나일 삼박주의 남서쪽 사막 가장자리에 있는 네림바벤이 살라메에 있으며 약 18만을 차지하며 왕조 이전 시대에는 매우 넓은 지역입니다. 도시는 사람이 살았던 기간 동안 3번 재건되었으며 집은 주요 거리를 따라 매우 규칙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집은 북풍을 피하기 위해 문이 북서쪽을 향하도록 건축합니다. 바다리안 문화와 나카다 문화와 같은 다른 알려진 왕조 이전 정착지는 임의로 배치되고 명확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 마을은 대부분 원형 저장 구덩이, 주변에 위치한 작은 오두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텔다바테어 에오데베 기원전 2000년. 텔다바에서는 초기 중기 왕국 기원전 2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착촌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마을의 고대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약 100m의 면적이 발견되었으므로 정착촌의 일부만 알려져 있습니다. 정착촌은 직선 도로로 나뉜 적어도 10여의 주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을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주적은 북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 더 큰 건물도 있었습니다. 정착촌의 동쪽에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동쪽 빈 공간의 서쪽에 있는 주택줄은 12채의 주택이 있는 블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단독주택은 약 5x5m 크기로 자랐고 모두 동일한 계획으로 지어졌습니다. 서쪽에 있는 주택줄은 적어도 20채의 주택이 있는 블록으로 구성되었지만 아마도 그 이상일 것입니다. 정착촌은 약 20년 동안만 거주했습니다. 엘라오네란 기원전 1878년. 엘라오네 노동자 마을은 12왕조의 세누스레트 2세 통치기간 동안 건설되고 거주했습니다. 하이오모아시스로 이어지는 나일강 수로 입구 근처에 위치한 이곳에는 세누스레트의 피라미드를 건설한 노동자와 왕실, 장례 숭배를 유지한 사제, 심지어 왕 자신까지도 살았습니다. 마을은 분명히 왕의 통치기간 동안에만 완전히 거주했습니다. 마을은 규칙적인 계획에 따라 건축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을 시각적으로 지배하는 세누스레트 피라미드 스뉴스레트 파이럴 및 사원을 중심으로 했으며 터도 세면의 흑벽돌벽으로 둘러싸인 구 개의 불균등한 구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더 작은 서쪽 구역에는 직사각형 격자 패턴으로 배치된 노동자들의 비교적 초라한 주거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유적지를 처음 발굴한 플리더스 패트린 이웃의 배치가 단 한 명의 야경꾼이 쉽게 그 지역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주목했습니다. 지들은 모두 동일한 기본 패턴과 치수를 달았고 평행한 거리를 따라 고르게 배치되었습니다. 거리는 포장되었고 돌 배수로가 중앙 배수로로 이어져 집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훨씬 더 큰 동쪽 구역에는 저택, 부속 경비 건물이 있는 아크로폴리스, 창고, 몇 개의 노동자 주거지, 목적을 알 수 없는 맨 동쪽에 있는 몇 개의 건물을 포함하여 상당히 큰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르 엘메디나 디엘 엘메디나 기원전 1491년 테베 맞은편 나일강 서쪽 기슭의 계곡에 위치한 데이르 엘메디나의 노동자 마을은 신왕국 시대 인근 왕들의 계곡에 있는 무덤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18왕조의 투트모세 1세에 의해 처음 건설되었습니다. 마을은 얇은 흑벽돌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중앙거리를 중심으로 지어졌습니다. 주택은 측면에서 연결되어 건축 및 공간 효율성을 위해 벽을 공유했습니다. 주택 전체 블록이 단일 지붕으로 덮여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마을에는 20채의 집이 있었고 아마도 약 100명의 인구를 부양했을 것입니다. 마을은 투트모세 3세 치하에서 한번 확장되었고 아케나텐 통치 이후 아마르나로 옮겨진 노동자들이 데이르 엘레디너로 돌아왔을 때 마을은 다시 확장되어 9개의 별개의 구역을 형성했습니다. 가장 큰 지점에서 데이르 엘레디아는 120채의 집과 아마도 약 600명의 주민을 포함했습니다. 아마르나 기원전 1336년 18왕조의 아케나텐은 이집트의 새로운 수도로 아케타텐을 건설했습니다. 위치를 위해 그 오래된 수도인 테베에서 북서쪽으로 약 275km 떨어진 나일강 동쪽 기슭에 있는 새로운 부지인 아마르나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 도시는 사실상 버려졌습니다. 아마르나 건설에 관련된 계획의 정도는 대부분 중앙 도시의 행정 및 종교 건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시의 계획된 부분조차도 다소 서둘러 설계되고 조립되었습니다. 도시의 대부분은 오늘날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8km의 남북 주요 도로를 따라 건설되었으며 이 도로는 중앙 도시를 외곽 위성 도시이자 왕의 거주지일 가능성이 있는 북부 도시와 연결했습니다. 왕은 아마도 북부 도시의 북부 강변 궁전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 궁전은 왕의 길 동쪽에 있는 큰 건물로 도시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 있으며 왕실 서비스 건물 단지를 둘러싼 요새 벽으로 보호됩니다.
궁전에서 길 건너편에는 도시에서 가장 큰 집들이 모여 있었는데 아마도 왕과 가까운 귀족들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창호가 있는 행정 건물이 북부 도시의 북쪽 경계를 형성했습니다. 왕의 길 남쪽 끝에는 도시의 행정 중심지를 형성하는 사원, 궁전, 행정 건물 그룹인 중앙도시가 있습니다. 중앙도시에 계획된 건물은 설립 당시 도시의 경계를 표시한 아마르나 경계 비석 중 하나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케나텐은 자신의 새로운 수도에 건설할 주요 건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나는 이곳 아케타텐에서 아텐 나의 아버지를 위해 아텐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나는 이곳 아케타텐에서 아텐 나의 아버지를 위해 아텐의 저택을 짓고 있습니다. 나는 이곳 아케타텐에서 아텐 나의 아버지를 위해 위대한 왕비의 레의 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이곳 아케타텐에 희년에 빛나는 아텐, 섬의 아텐 나의 아버지를 위해 기뻐하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나는 이곳 아케타텐에 희년에 빛나는 아텐, 섬의 아텐 나의 아버지를 위해 레아텐에 기뻐하는 집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건물 중 일부는 비문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지만 다른 건물의 이름은 이 연설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도의 전체 서쪽과 아마도 강변까지 이어지는 곳에는 여러 개의 돌마당과 홀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에는 아케나텐의 동상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안뜰이 있는 대궁전이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벽돌다리로 연결된 작은 궁전과 왕의 거주지인 왕의 집이 있습니다. 궁전 남쪽 도로 서쪽에는 태양 원반의 저택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왕의 영묘였을 가능성이 높은 종교 건물이었습니다. 중앙도시의 도로 동쪽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위치에는 모든 사원 중 가장 큰 사원인 태양 원반의 집 또는 아텐의 대사원이 있었는데 지사원은 동서축에 있으며 직사각형 벽으로 둘러싸인 면적이었습니다. 760지 290m, 여러 개의 개별 사원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원 근처에는 긴 창고와 사제의 집이 있었습니다. 왕궁 바로 동쪽에는 사무실, 기록 보관소 아마르나, 편지가 발견된 곳, 경찰과 군대 막사가 있었습니다. 중앙 도시의 동쪽 외곽에는 도시 건설 중에 노동자를 수용하는 벽으로 둘러싸인 노동자 마을이 있었습니다. 왕의 재상과 사제의 비라는 남쪽과 왕의 길 양쪽에 펼쳐져 있습니다. 도시의 남쪽 끝에는 말웨틴이라는 특이한 단지가 있었는데 이 단지는 정원, 수영장, 인공섬, 야외 키오스크로 둘러싸인 벽으로 둘러싸인 단지였습니다. 원래 발굴자들이 일종의 유흥시설로 오해했지만 지금은 종교 건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마르나 주택의 대부분은 중앙도시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두 개의 넓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넓은 교회 지역에는 궁정을 유지하고 중앙도시의 행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많은 인구가 살았습니다. 교회에 거주하는 것은 사제, 군인, 건축업자, 조각가, 서기관이 가장 눈에 띄는 집을 가지고 있는 내우 혼합된 사회 집단이었습니다. 아마르나의 주거 지역에 관한 한 부가된 레이아웃이 거의 없습니다. 왕의 길 복도 밖에는 다소 북쪽과 남쪽으로 뻗어 교회를 중앙과 연결하는 넓고 곧지 않은 거리가 몇 개 있었고 수직으로 더 작은 거리가 교차했습니다. 남북 주요 도로 중 하나에 위치하는 것 외에는 주요 위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으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나란히 사는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도시 계획은 나일강의 범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사회 질서 유지를 목표로 했습니다. 주요 특징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격자형 도로망 계획 도시들은 격자형 도로망을 기반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의 구획을 용이하게 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능별 구역 설정 도시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행정 지역, 종교 지역 등 기능에 따라 구역이 나뉘었습니다. 이는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신전과 궁궐 중심 도시의 중심에는 신전과 궁궐이 위치했습니다. 이는 신과 파라오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사회의 특징을 반영합니다. 관계시설 나일강의 범람을 이용한 관계시설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도시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데에도 활용되었습니다. 주택은 주로 흙벽돌로 지어졌으며 좁은 골목길을 따라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뜨거운 사막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건축 방식이었습니다. 방어시설 일부 도시들은 외부 침입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지리적으로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도시들처럼 방어시설이 도시 계획의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서 도시 계획에서도 뚜렷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입니다. 두 문명 모두 강을 끼고 발달했지만 지리적 특성과 사회 구조, 종교적 신념 등의 차이로 인해 도시 계획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시설 두 문명 모두 강을 끼고 발달했기에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시설을 중요시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집트에서는 나일 강의 범람을 이용하여 관계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도시의 성장과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신앙의 중심지 도시는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와 이집트의 신전은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종교적 의식과 사회적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방어시설 외부 침략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건설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주변 국가들과의 잦은 전쟁으로 인해 높고 견고한 성벽을 중시했으며 이집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시에 방어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구조 메소포타미아 도시는 유기적으로 성장하여 불규칙적인 형태를 띠는 반면 이집트 도시는 계획적으로 건설되어 격자형 도로망을 갖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국가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발전한 반면 이집트는 중앙 집권적인 왕권 아래 통일된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건축 재료 메소포타미아는 흙벽돌을 주로 사용했지만 이집트는 석재를 이용하여 더욱 웅장하고 내구성 있는 건축물을 건설했습니다. 이는 건축 기술과 자원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석조 건축물은 이집트 도시 계획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도시의 기능 메소포타미아 도시는 상업 중심지 역할을 강조한 반면 이집트 도시는 왕권 강화와 종교적 목적을 우선시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도시들은 교역을 통해 번영했으며 이집트 도시들은 파라오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대한 신전과 궁궐을 건설했습니다. 두 문명의 도시 계획은 각자의 환경과 사회적 조건에 맞춰 발전했지만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으로서 후대 도시 계획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격자형 도로망, 기능별 구역 설정, 관계시설, 방어시설 등은 오늘날 도시 계획에도 여전히 활용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